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인공지능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대화만 하고 계신가요? 요즘 인공지능이 전 세계적인 이슈라서 여러분도 한두 번은 써보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놀라운 기능으로 진정한 인공지능 활용을 경험해 보도록 하세요. 네, 지금 구글 크롬으로 들어왔는데요. 제미나이를 이용을 하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해서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앱 버튼 누르면 제미나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제미나이를 선택하게 되면 구글 크롬에서 제미나이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무료 기능을 이용하게 되죠. 자, 이 경우에는 제미나이의 한계가 있게 됩니다. 좌측 상단에 제미나이를 눌러보시면 무료의 경우는 2.0 플래시만 이용할 수 있고요. 제미나이 어드밴스드를 이용하게 되면 그 외의 기능도 전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2.5 프로가 가장 최신이고 가장 진보된 제미나이의 인공지능 엔진이죠. 그 외에 일상 대화라든지 또는 검색 그리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텍스트를 작성한다든지 하는 것도 여기서 전부 가능한데요. 무료의 경우는 단점이 있죠. 자, 우측 상단 앱 버튼 누르시면 구글 독스, 즉 구글 문서를 이용할 수 있는데 무료 버전의 경우에는 구글 문서를 실행을 하더라도 인공지능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구글 문서 기능만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드밴스드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구글 문서를 실행하면 인공지능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 작성을 할 때 인공지능 기능을 100%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미나이 어드밴스드 기능은 우측 상단에 있는 어드밴스드 사용해 보기 클릭하시게 되면 무료 체험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죠. 지금 1개월 동안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월 29,000원을 지불을 해야 되겠죠. 현재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전부 유료로 가입해서 이용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무료 요금제를 제공을 하는 그런 서비스의 경우에는 적극 활용을 해서 경험을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물론 이렇게 무료 체험을 하더라도 카드 번호 같은 것들은 전부 입력은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1일 날 무료 체험을 시작을 했으면 다음 달 1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요금이 결제가 되기 때문에 한 달이 넘기 전에 구독 취소를 해주시게 되면 무료로 한 달 동안 이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꼭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무료 체험을 시작한 다음 구글 문서로 들어오시게 되면 우측 상단에 제미나이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제미나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문서 오른쪽에 제미나이 창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여러 가지 프롬프트를 이용을 해서 작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을 글로 한번 써봤는데요. 여기에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텍스트들도 전부 인공지능으로 만들 수 있죠. 인공지능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 과정, 현대 사회에서의 응용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쓴 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글에 대한 제목부터 만들어 달라고 해볼까요? 이 글의 제목을 만들어 주세요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우측 제미나이 창에 제목이 나오게 되죠. 자, 제목들을 제안했네요. 인공지능 역사와 미래, 인간의 파트너로서의 성장, AI 어디까지 왔나, 인공지능의 진화, AI는 어떻게 우리 삶에 들어왔나, 여러 가지로 만들어줬죠. 이런 제목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목을 본문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답변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삽입이라고 있는데요. 삽입을 했을 경우 여기 있는 내용 전체를 삽입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경우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컨트롤 C로 복사를 하시고 문서에 삽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제목을 썼죠. 자, 그 다음 이 내용들을 요약을 해달라고 해볼까요? 자, 요약해 주세요 하겠습니다. 앞에 이 문서 또는 본문 이런 내용은 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지금 문서에 들어와 있는 이 제미나이는 문서에 대한 해당 내용에 반응하는 제미나이기 때문에 일일이 이 문서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엔터 칩니다. 자, 요약을 간단하게 해줬죠. 인공지능 역사와 미래를 다루고 AI 개념은 고대부터 존재했지만 20세기 중반 컴퓨터 발명과 함께
학문적인 연구가 시작됐다고 하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 이 내용들을 보시면 평서체로 써 있죠. 탄생하게 되었다, 되짚어보고자 한다, 존재해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부 존대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어를 존대어로 바꿔주세요 했습니다. 자, 바로 바꿔주네요. 상상에서 현실로 도약하는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혁신도 있었습니다. 도달하였습니다. 전부 존대어로 바꿨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작업을 하려면 굉장히 귀찮은데 정말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지금 이렇게 에세이식으로 텍스트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보고서 서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고서 서식으로 만들어졌죠. 그 다음 기존에 있는 내용을 지금 만든 내용으로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내용 지워야 되겠죠. 아니면 기존 내용 뒤쪽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기존 내용을 나중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보관을 해두고 지금 바꾼 서식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이렇게 끝부분에 엔터 치시고 아래쪽에서 삽입만 눌러주시면 아래쪽으로 추가가 되겠죠. 자, 아니면 이 내용 삭제를 하고 추가해도 되겠죠. 이건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삭제를 할게요. 자, 그 다음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서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작성일, 서론, 2.1, 2.2 이런 식으로 보고서 형식으로 바꿔줬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에 맞는 사파도 한번 넣어 볼까요? 인공지능 탄생과 기초이론 정립 부분에 연관된 그림을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 문서에 있는 제미나이로는 제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원하는 형태의 이미지를 생성할 경우에는 제미나이를 따로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문서에 포함된 제미나이는 문서 작업에 특화된 제미나이이기 때문에 이미지 부분에서는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자, 그러면 상단에서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앱 버튼 누른 다음 여기서 제미나이 실행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탄생과 기초이론 정립에 들어갈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내용을 복사를 해서 제미나이로 오신 다음 이 내용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생성을 해줬죠. 자, 만약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아래쪽에 다시 실행을 누르시면 또 다르게 만들어 주겠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미지 나올 때까지 프롬프트도 여러 번 고치고 다시 실행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훨씬 더 어울리는 것 같죠? 자, 그 다음 이 이미지를 제미나이 문서로 가져가면 되죠? 클릭을 해서 이미지만 나온 상태를 만든 다음 마우스 우측 버튼 이미지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를 삽입할 부분에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V로 붙입니다. 자, 들어갔네요. 그렇죠? 자, 이미지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이미지를 조금만 줄여볼까요? 이미지 클릭하시고 클릭 드래그해서 사이즈를 조절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선택하면 아래쪽에 이미지와 텍스트 배치 모양이 나오죠? 자, 텍스트 줄바꿈 누를게요. 자, 그러면 텍스트가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사이즈를 좀 더 줄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까지 추가를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도 원하시면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문서 작성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 그러면 결론 부분만 다시 써달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결론 부분을 좀 더 길게 써주세요 했습니다. 자, 결론 부분을 만들어 줬는데요. 기존 내용보다 훨씬 길어졌죠. 자, 이렇게 인공지능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으면 더 이상 문서 보고서 작성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만 정확하게 프롬프트에 입력을 해주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인공지능이 얼마든지 횟수의 제한 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내용을 정리를 해주고 만들어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제미나이에서 지금 만들어준 내용들을 옵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삭제를 할 수가 있죠. 자, 삭제를 하게 되면 제미나이가 할 수 있는 작업이라든지 다듬기, 다시 작성하기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다듬기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기본으로 쓸 수 있는 프롬프트를 여기에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작성하기를 누르면
또 만들어 주겠죠. 여러분이 작성된 문서를 제미나이를 이용을 해서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감이 오지 않으실 경우에는 여기 있는 제안을 이용을 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안 더보기 하시면 다듬기, 다시 작성, 문서 요약, 요점 정리, 개요 만들기, 목록 작성, 여러 가지가 있죠. 블로그 게시물 작성도 있네요. 자, 이런 부분들을 클릭을 하시면 예시로 프롬프트를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 게시물 작성의 경우 개최 예정인 가을 패션 이벤트에 대한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해줘라고 했는데 앞쪽 부분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수정을 해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목록 작성 부분은 웹 검색을 이용을 해서 2004년에 가장 인기 있었던 소비자 마케팅 컨퍼런스 목록을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도 파란색 부분이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문서 작성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골치 아프고 힘든 작업이 아니고 재미있고 편리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구글 제미나이 어드밴스드는 유료이지만 구글 문서는 무료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코파일럿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문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경우는 코파일럿 비용을 또 따로 내야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비용도 따로 내야 되겠죠. 현재 이런 문서 작성, 엑셀 작업, 파워포인트 같은 오피스군의 작업에 인공지능을 이용할 때 가장 저렴하고 간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작업들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구글 제미나이 어드밴스드 꼭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컴퓨터에서 기본 프로그램인 그림판을 써보셨나요? 이번 시간은 최신 윈도우 그림판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놀라운 인공지능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사진들 많이 찍으시는데요. 사진을 간단하게 자른다든지 사이즈를 조절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합성을 할 때 복잡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시는데요. 컴퓨터에 있는 기본 프로그램인 그림판만으로도 얼마든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판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면 그림판이라고 있죠. 이 앱은 윈도우에는 기본적으로 전부 설치가 되어 있죠. 자, 그림판 실행합니다. 그림판을 실행하면 이런 기본 화면이 나오죠. 일단 사진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 파일 누르시고 열기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진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열기로 사진을 열게 되면 사진의 원본 사이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만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이럴 때 우측 하단에 있는 확대 축소 슬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사진을 화면에 보이게 만들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서 사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크기는 13.4메가고요. 그 옆에 보시면 사이즈가 나오죠. 가로가 4032, 세로가 3024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 사이즈를 변형을 해야 된다면 마우스를 코너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화살표가 나오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해서 사진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3537 곱하기 2486이라고 나오죠. 여러분이 원하는 사이즈로 클릭 드래그해서 수치를 보시면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원래 사이즈 좌측에 수치가 나오게 되죠. 그걸 보시면서 사이즈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우 반전을 할 수 있죠. 자, 지금 사진을 좌우 반전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상단 메뉴에 이미지 눌러보시면 세로 대칭과 가로 대칭이 나오죠. 가로 대칭을 누르면 좌우를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회전도 가능하죠. 자, 그 위에 보시면 오른쪽, 왼쪽 90도씩 그 다음 180도 회전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사진을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자르고 싶어요. 저는 여기 있는 사람은 필요 없고 벤치 부분만 나오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상단 메뉴 좌측에 선택 누르시고요. 마우스를 사진 안으로 가져오면 십자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원하는 부분을 클릭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 선택 구역을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잡고 움직이시면 이미지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시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다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상단 메뉴에 여기 보시면 자르기라는 버튼이 나오죠. 자, 이걸 선택하시면 내가 선택한 부분만 잘라줄 수가 있죠.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간단하게 사진 사이즈라든지 자른다든지 크기를 변형한다든지 할 때는 복잡하게 프로그램 이용할 필요 없이 이 그림판에서 얼마든지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사진을 저장을 해야 될 때는 파일 누르시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들어갑니다. 그러면 PNG, JPG, GIF 여러 가지로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JPG 선택을 하시고 원하는 곳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그림판에 보시면 보이지 않던 메뉴가 생겼는데요. 코파일럿과 레이어죠. 자, 레이어는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에서 쓰이는 기능인데 그림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요즘 한참 이슈인 코파일럿이 들어와 있죠. 자, 눌러보시면 이미지 크리에이터, 생성형 지우기, 배경 제거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다 이용을 하려면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구독을 해주셔야 돼요. 구독을 하지 않고 이용하면 배경 제거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열어서 합성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이미지에 다른 이미지를 합성을 할 거예요. 레이어부터 열게요. 자, 이렇게 레이어를 열면 우측에 박스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이 박스는 레이어를 생성하고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이 레이어의 개념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이 책상 위에 그림을 하나 얹고요. 그 위에 합성하고자 하는 그림에서 필요한 부분을 오려서 그 위에 다시 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 그림 위에 다른 그림을 얹어 볼게요. 레이어 창 보시면 여기 플러스라고 있죠. 플러스를 누릅니다. 그러면 격자 무늬 박스가 하나 나오죠. 자,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투명 유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리가 투명하죠? 유리판을 위에다 하나 얹은 거예요. 자, 여기가 책상인데 책상 위에 그림을 얹고 그 위에 투명한 유리판을 하나 얹은 거죠. 자, 이제 이 유리판 위에 합성할 그림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상단 메뉴에 파일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열기가 아니고 캔버스로 가져오기 합니다. 파일에서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 합성할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할게요. 열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꼬마 사진이 하나 들어와 있죠. 자, 이 꼬마 사진은 어디에 와 있을까요? 여기 있는 투명 유리판 위에 얹혀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서 꼬마 주위에 있는 배경을 없애고 꼬마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꼬마를 위치를 잡으면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과 합성이 되겠죠.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도 누구나 개념만 이해하시면 간단하게 합성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림을 가져오기를 하면 아래쪽에 보이지 않던 메뉴가 하나 나와요. 생성형 지우기와 배경 제거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배경 제거를 하면 알아서 꼬마 주위 배경을 없애줍니다. 자, 해볼게요. 배경 제거합니다. 없어졌죠? 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클릭만 한번 해주면 바로 없어지죠? 자, 이제 이 꼬마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사이즈를 좀 줄일 겁니다. 자, 마우스를 코너로 가져가면 화살표로 바뀌죠?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면 어때요? 꼬마만 움직여요.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현재 투명 유리판 위에서 이 꼬마 사이즈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아래쪽 그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유리판 위에 꼬마 사진을 얹고 배경을 가위로 전부 오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배경은 안 보이고 꼬마만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꼬마만 잡고 사이즈를 조절을 하면 되겠죠. 자, 적당히 사이즈를 조절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우스를 안쪽으로 가져가면 십자 화살표 이동 커서가 나와요. 클릭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죠. 자, 또 적당하게 사이즈를 조절하고 배치를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깥쪽 아무 곳이나 클릭하게 되면 바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유리판 위에 있는 눈 모양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잠시 숨겨줄 수 있죠. 자, 이런 방법으로 전부 원하시는 그림을 얹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얹어볼까요? 자, 또 플러스 누르신 다음 이번에는 다른 사진을 가져와 볼게요. 자, 우선 새로운 유리판을 또 하나를 얹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야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고 배경을 없애줄 수 있어요. 자, 또 플러스를 눌러서 투명 유리판을 하나 더 얹었습니다. 배경 위에 유리판을 얹고 꼬마 사진을 얹었고요. 이제 그 위에 유리판을 하나 더 얹고 다른 사진을 다시 얹을 겁니다. 자, 파일 들어가셔서 캔버스 가져오기 파일에서로 들어가신 다음 스프링복 선택할게요. 자, 지금 영양 사진을 하나 더 얹었는데요. 이 영양 사진은 제일 위에 있는 유리판 위에 얹힌 거죠. 자, 여기서 배경을 또 없애줄게요. 여기 있는 배경 제거 누릅니다. 자, 배경 없어졌죠? 자, 사이즈도 조절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배치를 잡았는데 꼬마를 가렸죠. 저는 꼬마 뒤쪽에 영양이 있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유리판 위에 영양이 있고요. 두 번째 유리판 위에는 꼬마가 있죠. 자, 그러면 그 유리판을 잡고 아래로 내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오려서 두 개를 겹쳐 놨는데요. 순서를 바꾸는 거죠. 위쪽에 있는 걸 아래로 가져가고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위로 얹으면 위쪽이 아래쪽을 가리게 되겠죠. 자, 이 위에 있는 레이어를 잡고 아래쪽으로 내려서 꼬마 그림 아래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순서가 바뀌니까 이 영향이 꼬마에게 가려 보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 누구나 간단하게 포토샵을 몰라도 얼마든지 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보지 않은 장소에 여러분 사진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 합성하면 재밌고 멋진 사진 연출할 수가 있겠죠. 손 위에 사람이나 동물이 얹혀 있는 그런 사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 것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손 위에 이 영양과 꼬마가 올라와 있는 사진을 만들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손도 또 따로 움직여야 되니까 투명한 유리판을 또 하나 얹어줘야죠. 자, 합성할 때 이거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파일에서 캔버스로 가져오기 파일 들어갑니다. 여기서 손 사진을 하나 선택할게요. 자, 이거 만들려고 제가 간단하게 찍어봤어요. 자, 이렇게 손 사진이 들어와 있죠? 사이즈를 좀 더 줄일까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사진의 배경을 없애겠습니다. 배경 제거합니다. 이 꼬마를 선택을 하고 꼬마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 유리판을 선택했다고 해서 꼬마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유리판을 선택하고 무엇을 움직일지 일단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유리판을 선택하고 꼬마를 선택을 해볼게요. 이만큼 대충만 선택해도 돼요. 자, 지금 손도 선택돼 있고 영양도 선택돼 있죠. 그런데 유리판은 어디에 있어요? 꼬마가 있는 유리판이죠. 그러니까 다른 쪽에 걸려 있는 것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들고 움직이면 꼬마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꼬마를 위쪽으로 올릴게요. 다시 선택을 해주면 꼬마가 이렇게 손 위에 얹혀지게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자, 이번에도 영양을 위로 올릴게요. 자, 영양이 위로 올라갔죠? 자, 그 다음 영양도 움직여 볼까요? 그러면 영양을 선택하고 이렇게 구역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를 얹으면 화살표로 바뀌고요. 이렇게 해서 영양 사이즈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원하는 사진들을 겹쳐서 원하는 모양대로 다양하게 합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이 세계적인 이슈여서 저희 채널에서도 인공지능의 다양한 활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듯이 얼마 전에 올린 스마트폰 제미나이 활용 영상에도 많은 질문들을 댓글에 올려주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미나이를 활용하여 질문들의 답변을 드리고 다양한 스마트폰 기종에 따른 활용법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와는 다르게 스마트폰에는 원 UI 버전과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서
제미나이를 사용하는 방법이 전부 다를 수가 있죠. 저희가 강의 영상을 만들 때 스마트폰의 각종 기종, 원UI 버전에 따른 사용법들을 일일이 다 올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질문들을 올려주시는데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미나이를 활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본 영상으로 스마트폰 제미나이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해 보도록 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미나이 영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 쉽도록 질문은 컴퓨터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IB96 채널에서 제미나이 활용 영상을 열어봤는데요.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터치해서 올리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하네요. 하단에서 대각선으로 쓸어 올리기가 안 된다고 하죠. 기종에 따라서 대각선 쓸어 올리기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면 되겠죠. 제미나이를 이용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면 되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죠. 자, 이렇게 해당 영상으로 들어오신 다음 일단 제미나이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우측 하단 부분을 쓸어서 올리게 되면 제미나이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동영상에 관해 라이브로 대화하기, 동영상에 관해 물어보기라고 있죠. 자, 이런 메뉴를 이용을 하면 영상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자, 여기 있는 입력창에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음성이 텍스트로 전환돼서 입력창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우측에 있는 음성 대화 버튼을 누르면 제미나이와 대화를 할 수가 있죠. 자, 둘 중에 편리한 걸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동영상에 관해 라이브로 대화하기를 누르시면 이 영상은 스마트폰에 인공지능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과 그 기능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요. 구글의 인공지능 제미나이를 사용하면 음성으로 메일을 확인하거나 자, 이렇게 제미나이가 영상에 대해서 바로 요약을 해주죠. 따로 질문을 할 필요 없이 영상에 대해서 대화하기만 누르면 바로 질문에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해볼까요? 하단 우측 부분을 터치해서 쓸어 올리는 것으로 제미나이를 실행할 수 없다고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을 쓸어 올려서 제미나이가 실행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미나이가 실행되지 않는다니 답답하셨겠어요. 혹시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 중이신가요?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는 측면 버튼을 길게 누르는 방법으로 제미나이를 실행할 수 있답니다. 만약 다른 스마트폰을 사용 중이시라면 제미나이 앱 자체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앱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앱을 다시 설치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혹시라도 그래도 안 되신다면 어떤 기종의 스마트폰을 사용 중이신지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방법을 찾아드릴게요. 자, 하단을 쓸어 올리는 것이 안 될 경우에는 측면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라고 하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스마트폰은 갤럭시 S10인데요. 자, 이 경우는 우측 하단을 쓸어 올려도 제미나이가 실행이 되지 않아요. 이 경우에 측면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빅스비가 실행이 되네요. 측면 버튼을 눌러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 버튼을 눌러도 제미나이가 실행되지 않아요. 제 기종은 갤럭시 S10입니다. 갤럭시 S10이시군요. 그럼 제미나이 앱을 직접 실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앱 화면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앱 서랍의 목록에서 제미나이 앱을 찾아 실행해보세요. 혹시 앱 서랍에 없다면 앱이 설치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제미나이를 검색하셔서 설치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제미나이 앱을 찾을 수 없다면 갤럭시 스마트폰의 빅스비라는 기능이 제미나이와 충돌할 수도 있답니다. 빅스비 설정에 들어가서 빅스비를 꺼보시는 건 어떠세요? 혹시라도 그래도 안 되신다면 제미나이 앱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안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게 되죠. 자, 빅스비와 충돌이 날 수도 있다고 하고요. S10의 경우에는 측면을 쓸어 올려서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제미나이 앱을 따로 실행하라고 하죠. 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제미나이 앱을 설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원UI 버전이나 기종에 따라서 실행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죠. 자, 제가 영상을 만들 때 되도록이면 보편적인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데요. 현실적으로 제가 모든 기종을 다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알려드리는데 한계가 있죠.
그것은 다른 강의 영상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럴 경우 제미나이를 통해서 바로 답변을 받을 수 있죠. 제미나이를 여러 가지 다양한 인공지능 기능으로 활용을 하게 되지만 이렇게 강의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실 때 궁금한 점을 해소할 때는 최고의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런 부분으로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제미나이를 실행해서 영상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를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유튜브를 보는 도중에 요약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는 일단 유튜브를 실행하신 다음 유튜브 링크 주소를 제미나이에 붙여서 물어보면 됩니다. 조금은 불편하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연식이 된 기종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이에요. 자, 이렇게 영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공유라고 있죠. 공유 선택합니다. 그리고 링크를 복사하세요. 자, 링크가 복사됐죠? 자, 그 다음 제미나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링크를 복사했기 때문에 기존에 열려있는 유튜브 영상은 닫아도 상관없죠? 자, 그 다음 아래 입력창에 터치하시고요. 지금 금방 복사한 링크를 붙여 넣습니다.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손을 떼게 되면 붙여넣기라고 나오죠. 붙여넣기 합니다. 자, 링크 들어갔네요. 그 다음 한 칸 띄우고 이 영상을 요약해 주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요약해 주세요 라고 입력했어요. 전송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주죠. 시간대별로 내용을 전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영상 보여주게 되죠. 자, 이 영상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경우 입력창을 터치하시고 영상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음성 대화 버튼을 이용을 해서 대화를 하면서 질문을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영상에서 단어 단위로 삭제하는 방법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단어 단위로 삭제하는 방법은 7분 40초부터 나와요. 자, 정말 간편하죠? 자, 여러분들이 영상을 직접 틀어서 원하는 부분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제미나이에게 해당 부분이 어딘지만 물어보면 알아서 다 알려주죠. 유튜브 보실 때 정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기종에 따라서 우측 하단을 쓸어 올리지 않고 홈 버튼을 누르고 기다려도 된다고 제미나이가 말해줬습니다. 저는 지금 S10 기종인데요. 홈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홈 버튼을 눌렀더니 최신 기종에서 제미나이를 실행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나오게 되죠. 최신 기종은 홈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게 되면 구글 어시스턴트가 실행이 되지만 최신 기종이 아닌 경우 기종에 따라서 홈 버튼을 눌러서 실행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다 알려줍니다. 궁금한 점은 영상 링크를 붙여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우측 하단을 쓸어 올리거나 또는 홈 버튼 또는 측면 버튼을 눌러서 제미나이를 실행해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터치하면 안 나온다는 부분은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영어로 나오고 한국어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죠. 자, 이럴 때는 뭐가 문제일까요? 이것도 물어보도록 할까요? 자, 제미나이를 또 실행하겠습니다. 대화 모드로 들어갈게요. 제미나이를 실행하면 영어로만 나오고 한국어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으신 거군요. 먼저 휴대폰의 언어 설정이 한국어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된다면 제미나이 앱을 완전히 껐다가 다시 실행해 보세요. 그래도 한국어가 안 나오면 앱을 다시 설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지금 답변을 해줬죠? 그 다음 영상을 요약해 달라고 해도 요약을 안 해준다고 하죠? 자, 이 경우에는 기종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과 같이 해당 유튜브 링크를 제미나이에게 붙인 다음 그 다음 영상을 요약해 달라고 하면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터치해서 쓸어 올리면 제미나이가 실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미나이 앱 설치 안 했는데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것은 구글 어시스턴트가 자동 업데이트 되면서 제미나이 앱이 자동으로 설치가 된 경우고요. 여러분도 모르게 설치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제가 비교적 최신 기종과 예전 기종을 비교하면서 이용을 해봤는데요. 예전 기종도
기본적인 기능을 이용하시는 데는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과 같이 갤럭시 S10의 경우는 출시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제미나이 기능 대부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을 쓸어 올리는 기능은 안 되죠. 자, 그때는 홈 버튼 누르고 기다렸다가 질문을 하면 되겠죠. 이 경우도 대화가 가능하죠. 대화 버튼을 누르고 영상을 요약해 달라고 해볼까요? 자, 홈 버튼 누르고 기다립니다. 자, 제미나이 실행됐죠. 동영상에 관해 라이브 대화하기 눌러볼게요. 아니면 제미나이와 대화하기 누르시면 되겠죠. 이 영상을 요약해 주세요. 제가 지금은 동영상을 요약할 수는 없지만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 이렇게 영상을 요약할 수 없다고 나오는 경우나 Okay, here's a summary of the video. The video offers computer tips and tricks. One of the tips is to open links in new tabs by holding down the control key while you click on the link. 이렇게 영어로 답변이 나올 경우에는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서 링크를 붙여서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링크를 붙여서 이용을 해야 되겠죠. 앞서 알려드린 대로 유튜브 링크를 복사해서 붙인 다음 이 영상에 대해서 요약해 달라고 하면 요약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예전 기종은 이런 기능이 전부 지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질문을 해보시고요. 유튜브 영상을 요약하고 유튜브 영상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유튜브와 제미나이를 결합한 놀라운 경험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유튜브와 제미나이를 결합해서 활용하는 놀라운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